집을 짓기 전 해야 할 일들.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죠. 측량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 측량을 땅 사고 나서 한다고요? 네. 남의 땅을 측량해 주진 않아요. 그거는 땅 주인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땅 주인 이름으로. 네 일단. 그래서 측량을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면 측량을 해줘요. 네. 지적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좀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신청하는 방법이나 지적공사에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보통 각 지자체에 지적공사가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관련 그 지자체에 전화해서 측량하고 싶다 하면은 번호를 알려줘요. 보통은 건물 짓기 전에는 경계 측량을 많이 해요. 경계 보건 측량. 그러니까 아까 저희 처음에 얘기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네. 이라는 애를 떼면은 거기에 이제 지목도 나와 있지만 지적도도 나와요. 도면으로. 땅 모양이. 내 땅의 위치랑 모양이 딱 나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땅 위에 부활시켜 주는 거야. 네. 정확한 위치를 땅에다가 찍어주는 내 거야. 땅의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서리 이런 데를 막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치. 말뚝을 이제 각 꺾이는 모서리마다 받고 그 말뚝을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누가 옆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근데 그게 하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6개월인가 3개월 안에 하면은 8만 원인가 내면은 그냥 다시 찍어주고. 그리고 1개월 안에는 무료로 AS 해준다. 근데 그 지나면 다시 내가 냈던 것만큼 돈 내서 다시 찍어야 돼요. 콘크리트 같은 데는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돼서 못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시멘트 못 같은 걸로 머리만 빨간 모양이 되는 걸 박아놔요. 그거구나. 얘기한 데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스프레이로 한 번 더 크게 해주지. 표시를 해놔야 돼요. 공사하다 보면 꼭 없어지거든요. 진짜? 네,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아까 한 달 안에 AS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해줬는데 뭔가 좀 흔들거린다든가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불러서 AS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 측량할 때 기본적으로 땅 주인, 건축 설계사, 그다음에 인접한 대지 소유주, 그다음에 시공사 같이 와야 돼요. 같이 해야 다 같이 있는 게 같이 좋아요. 있는 자리에서 말뚝을 박아야 돼요. 왜냐면 되게 분쟁의 소지가 많았어요. 박았는데 옆 땅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다.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다. 이래버리면은 골치 아프다. 다 있는 자리에서 지적공사에서 나온 직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딱 같이 박는 거죠. 바꾸서 보셨죠? 이렇게 오케이 딱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측량했더니 옆집 담을 넘어가. 많죠. 그래요? 엄청 매우 많지. 그리고 다 했더니 옆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좀 비어. 그런 많아요. 경우도 많지. 그건 누구 땅이야? 그 옆집 많아요. 땅일 수도 있고 옆집이 합의하는 이제 거지 뭐. 경계 측량을 안 했거나 뭐 예전에 했는데 뭐 그게 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비어 있는 경우나 뭐 이런 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건 넘어가 있는 게 넘어가 있는 건 뭐야?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낡아도 대수선도 못하고 허가나 신고가 들어가는 어떤 건축 행위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적 정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적공사에서 면적에 맞춰가지고 새로 땅을 그리고. 그러니까 지적도 상에 있는 거랑 실제 우리나라 땅이랑 이게 전부 다 완전 100%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거의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남의 땅을 산 거. 근데 면적을 맞춰줘요. 면적 면적을 맞춰줘요. 측량할 때. 근데 그런 건 안 되겠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 나무가 좋아서 이 땅을 샀는데 얼추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모양으로 면적을 맞춰주는 않겠지. 아니 한 5, 6m 틀리는 그런 약간 근데 저거는 5, 6m까지 틀린 경우는 사실 상간 벽지. 약간 그 지방에 이렇게 땅 거래가 없는데 이게 경사면이 많이 쭉 있고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이제 예전에 했던 지적 측량이 기준점들이 달라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만나면 이게 다 막 겹쳐서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막 이렇게 도로 제대로 안 나 있는 그런 동네들이 특히 더 많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 집 땅에 옆집 건물이 막 서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로 있고 막 그런 데는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맞지도 않지만 막 그렇게 5, 6m까지 틀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적도가 용민 씨 지금 땅까지 샀는데 다시 불안해. 왜냐면 우리나라 지적도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지적도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도시 지역들은 측량도 많이 하고 건축 행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다 맞춰가지고 GPS로 맞춰가지고 다 찍어놨는데 그 외의 지역들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지역들은 아직도 옛날 지적도 기준으로 하고 있다가 만약에 누가 여기서 건축 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오면은
측량하러 그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주변이 다 엉망이잖아. 이제 그때 그 동네를 정리하는 거야. 난리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전원주택 지으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상간벽지에 지으면 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산을 하나 사시던지. 아예 통째로 하나 사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경계보건 측량 말고도 다른 측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건축행위나 막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 허가 받을 때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한 거 들어가야 되고 다 짓고 나서 현황 측량도 해야 돼요. 건물이 그 대지 경계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뭐 옆집이랑 옹벽이나 뭐 기타 뭐 다른 것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현황 측량해서 옹벽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찍는 그런 것들이 인허가 할 때 같이 내게 돼 있어요. 짓고 나서도. 네.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있잖아요. 인허가 비용 및 뭐 각종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역시 여기서도 측량 수수료가 들어가요. 네, 지적공사에 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경계 보건 측량할 때 돈 내고. 그렇죠. 나중에는 현황 측량 돈 내고. 또 야 이렇게. 말뚝 잊어버려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또 돈 또 내서 돈 또 찍어야 되고. 말뚝을 좀. 왜냐면 그게 흙에다가 박는 거는 나무 말뚝이에요. 땅 아니, 파고 공사하다가 공사하고 이러다 네, 보면 뭐 차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부러지거나. 박을 때 좀 깊이 박아주든지. 아니 기본적으로 경사지라서 그 땅을 말뚝이- 긁어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말뚝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한 30cm 되려나? 깊게 박히지가 않아. 드라큘라 말뚝. 나무로 된 거. 사람들이. 측량 수수료는 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지랑 이렇게 면적 이렇게 음. 하면은 거기서 알려줘요. 이게 어떤 측량인지, 그다음에 위치는 어딘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니까. 그 나중에 지적공사 이런 데서 요새 스마트폰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랑 현장이랑 이렇게 GPS 뭐 연결해서 땅을 이렇게 비추면 거기 딱 위치가 딱 나오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거 나오면 좋겠다고. 안 만들지 않을까? 진짜요?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 GPS 좌표만 이게 그러려면 찍어대고 우리나라 하면. 땅에 대한 좌표점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나서. 점들을 찍을 때 이렇게 레이저로 쏴서 이렇게 사람이 이동하면서 그 딱 꺾이는 점에 딱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 가서 찍겠어 그 점을. 못 찍을 것 같은데. 과학기술이 발달이. 날로. 어쨌든 어려운 일이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짓기 전에 땅이 대지가 아닐 경우 우리가 계약한 땅이 대지가 아닐 경우 지목이 뭐 전답 이럴 그치. 경우 이런 것들. 이게 대지든 대지가 아니든 일단 측량을 해놓고 측량을 해놓고 측량을 먼저 해야지 그렇게 그쵸. 바꾸겠네요. 측량을 그러네. 하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죠. 네네. 그래서 형질 변경이 아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형질 변경은 그 지목만 바꾸는 게 아니라 땅을 기준 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형질 절도가 깎아내는 거, 거고 성토가 쌓는 거. 쌓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할 경우, 그다음에 기준 이상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할 경우. 법규 검토하는 기분이야. 되게 복잡해. 오늘 법규 검토하는 기분이야. 나도 힘들어. 그런가요? 방송하면서 굉장히 막 일하는 느낌이야 지금. 완전 일하는 느낌. 이거 근데 이거 샀는데 대지 전용으로 안 시켜준다 그러면 어떡해? 그걸 알아보고 사라니까. 이미 허가권자랑 얘기했으니까 해주겠구나. 그거 알아보고 사라니까. 해주겠구나. 대지로 바꿀 수 있는지는 알아보고 사야 되고. 그래서 대지로 바꿔야 돼요. 대지로 바꾸는데 토지 일부만 바꿀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안 바꾸고. 그게 왜 그러냐면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 용도를 전용 바꾼다 그러죠. 농지 전용을 할 때. 그러니까 요즘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대체 농지 조성비 뭐 이렇게. 그게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업 생산량의 감소 보충을 위해 대체 농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얼마 곱하기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 넓을 경우에 모든 땅을 다 대지로 바꾸면 이거 부담금이 어마어마해지죠. 돈이 어마어마해지죠. 대체 농지 조성비가 대체 산림 조성비보다 비싸요. 그리고
농지면은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전과 답. 전답으로 돼 있는데 한 10년 이상 아무도 농사를 안 져. 안 졌어. 그런 땅에도 이 비용을 내야 돼요? 어쨌든 전답으로 전답이니까요. 지목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이 전답으로 돼 있는 땅의 일부를 대지로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쓰고 나머지 농지로 돼 있는 부분을 마당으로 쓰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불법인 거예요. 그렇지. 농지는 마당이 되면 안 되지.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뉴스에 나왔던 게 그거 아닌가? 아니 나 옛날에 집 할 때 언제 뉴스에 났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저번에 무슨 총리 후보자인가? 뭐 누가 아 그래서 마당에다가 고추 고추 심었잖아. 고추 10개 심었지. 아, 맞아. 아, 고추 맞아. 10개 그런 심었지. 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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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사람들. 무슨 뭐지? 후보자였나? 너무 총리 아닌가?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 맞아. 뭐 기억나요. 근데 그 장면이 사진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옹색하게 나도. 심은. 그게 고추가 막 다 불법이어서. 시들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농지에는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당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할 때 일부만 농지 전용을 했는데 그 나머지가 마당이었는데 거기 마당으로 쓰는데 동네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참 그런 거 잘하시는 아니 그 동네 것 같아. 어떤 분은 왜 밀어넣는 내는 거야? 그냥 아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법에 맞는 거 만든 거긴 맞는 거지. 그 예전에 그 그게 맞는 건축사분처럼. 거지. 맞는 거지. 그래서 그 결국은 쭉 고랑 만들고 뭐 쭉 심으셨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맞죠 사실. 이게 전인지 답인지 된지 이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뽑아 봤는데 저기는 전인데 이놈들이 마당으로 쓰고 있네 이거구만. 정의의 사도지. 그래. 그러는 게 맞지. 그러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를 잘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당으로 쓰는 땅도 사실 대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전부 다 전용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답으로 돼 있는 데는 경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경작지예요. 전답. 전답.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평창 그런 데다가 이제 땅 사놓고 그냥 동네 주민한테 그냥 하라고 하고 그치, 나한테 그치. 뭐 조금만 달라고 그러고 저번 주에 하는 우리 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구나. 우리는 빈 땅 보지 않잖아. 누군가 와서 농사 짓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밭이고 답은 논이에요. 산지도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것도 면적당 얼마. 뭐 예, 이런 이거는 게. 하는 면적당 개발행 효과를 신청하는 농지보다는 면적당. 훨씬 싼 것 같아. 훨씬 싸요. 아무래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산지는 농지를 전용하는 게 그리고 대지로 바꿨을 때 효용 가치가 훨씬 더 높잖아요. 산지는 이렇게 평지가 많으니까. 비탈이니까. 평지가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를 허가할 때 같이 일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 허가 넣을 때. 한꺼번에 다 넣는 거지. 비용은 다 들고. 비용은 다 들고. 비용은 다 드는데 이제 네. 일수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거지. 네. 옛날에는 이걸 먼저 개발행 허가를 먼저 받아놓고 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네. 거였는데 요새는 일괄 처리 가능하니까 그렇게 허가 넣을 때 한꺼번에 하니까 조금 더 빨라졌죠. 옛날보다. 그렇죠. 기간이 좀 단축된 거죠. 그 외에 이제 허가 넣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몇시? 적어놓은 거는 해요. 말이 어려워. 멸실 신고. 멸실 신고가 같은 뭐 거. 같아요? 내 땅이 없어지는 건가? 거기 위에 땅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철거를 한 다음에 이제 기존에 대지었던 땅에서. 그쵸. 철거를 하는 행위를 해놔야지 이제 새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왜 더 그러니까 지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만약 내가 산지나 이런 거 산 게 아니라 내가 대지를 샀어요. 근데 그 땅에 예전에 집이 있었을 수 있잖아. 건물이 있었을 수 있잖아. 그게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철거를 할 수도 있잖아. 철거를 하게 되면 멸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철거를 그러니까 하게 될 경우.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네. 난 여기에다 그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하고 싶어. 네네네. 그래서 뭔가 멸실 신고나 철거 신고 없이 그냥 다 밀어버리고 신축을 했어. 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멸실 신고나 철거 신고를 안 하면은 벌금을 좀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 거를 안 그렇구나.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없애는 작업을 해야 최종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세금도 내고 해서 근데 나 내 이거 좀 건물이 이상한 되는 것 거죠. 같아. 그냥 자동으로 새로 신축
뭐가 허가를 넣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멸실 신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안 된다는 게 나는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부서가 달라서 그래요. 그니까. 그게 예전에도 건축물 대장에 건물 도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올라가 있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우리 일단은 이사 갈 올리지 때 못하게 해요. 일단. 예전에 그렇긴 하지. 전출 신고를 한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요새는 전입 신고만 해도 전출입 그렇지. 자동으로 되잖아. 이것도 옛날에는 양쪽 왔다 갔다 했지. 언젠가가 되겠지 뭐. 그럼 만약에 증축은 어떻게 해요? 충축은 증축 충축이죠. 증축 기존에 신고는, 있는 건물 예. 상태에서 올리는 거니까. 이게 신고 사항이냐 허가 사항이냐만 확인하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하면 그럼 되죠. 증축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 대장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쵸. 음.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건 뭐 다음에 언젠가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난 지금 내 입에서 리모델링도. 건축물 대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 교육의 효과야. 어쨌든 땅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머리 아팠죠, 영민 씨. 어우. 좀 덥네 오늘. 나는 정말 오늘 정말로 이 방송 녹음하면서 일하는 느낌이었어. 완전 일하는 것 같았어. 이번 회는 정말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안 듣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보통 신입사원이나 이렇게 좀 왔을 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 교육 방송이 중에 교육 방송이다. 이거. 요걸 방송 초반에 신입사원 교육 초반에 방송. 얘기해야지 건축하시는 분들이 안 듣지. 아 그래 초반에 기계를 안드로이드로 넣어야 되겠네. 이번에는 좀 힘드니까 쉬어가시는 것이 좋다는 신입사원 안내를 교육용으로 쓰세요. 그래도 되고 생활정보 갔다가 마무리 돌아올게요.